주로 하시는 게 어떤 일들이세요? 일단은 기능성, 아치가 받쳐 있는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이제 신발을 신고 자세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때로는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발 신고도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발 마사지를 하는 그런 가게예요. 선생님이 이 신발을 만났을 때도 선생님 역시 이렇게 불편해서 잘 못 걸으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전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일할 때도 조금 불편은 했는데 나와서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아픈 거예요. 그때가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갱년기도 오고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까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무릎은 수술을 해야 되고 허리는 뭐 나중에 무릎 수술 후에 한번 보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수술 예약을 하고 왔죠. 집에 왔는데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데 마침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그냥 반신반의하고 제가 이런 기능성 신발을 파는 곳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 발을 보면서 내가 왜 발에 대한 무릎이 아팠는지 그게 발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권하는 신발을 샀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걸음걸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나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서 평상시에는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아파서 옆으로 걸었었어요. 내려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내려와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벌써 무릎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죠? 했더니 그 신발 안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치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발이 평발이었다는 사실도 그때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발관리 전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강의가 온양 온천인가 그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발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원해서 가신 거죠, 발교를. 네,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어차피 쉬고 있었으니까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해서 걷는 것만 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걷고 3개월 후에 제가 수술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발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요? 완전 오산이었죠. 왜?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신었던 것처럼 이 신발은 신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 발이 평발인지 아니면 아치가 높은 하이 아치였는지 발에 문제가 생겨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인체공학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과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게 이제 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지인들의 소개가 늘어나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저희 집을 소개를 시켜서 오는 거지.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손님의 이 분포가 50대 이후들, 70대 할머니들만 오실 줄 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10대부터 40, 50대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소풍을 가도 저희는 걸어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고 작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소풍 가서 우리 뭐 했어요? 보물찾기 했잖아요. 산을 누비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는 발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10대, 20대들도 족저근막염이 걸리고 아픈 사람이 많이 와요. 제가 볼 때는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혜택을 너무 받다 보니까 발이 움직이질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자, 학교를 갈 때 부모들이 태워다 줘요. 그죠? 학원도 데려다 줘요. 자, 소풍을 어디로 가요? 놀이공원 가거든요. 놀이공원도 눈 앞에서 딱 버스에서 내리면 뭐 해요? 놀이기구 타요. 진짜 우리가 하루에 걷는 양이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병원을 다녔을 때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병명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4, 5명은 족저근막염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문화적인 혜택을 너무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가게를 하면서 걷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걸을 때 똑바른 걸음걸이, 그다음에 평상시 자세. 제가 지금 볼 때도 저는 이 자세가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신발을 팔아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을 신고 걷는 법, 자세, 또 일반 운동법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가게 초창기에 어땠는지 뭐 스님 얘기, 수녀님 얘기, 또 먼저 목사님 얘기까지 해서 네. 사례별로 하나씩 좀. 네네. 이게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일단 손님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가게 오픈을 하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오픈 당시에는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인사치레로 와서 신발을 사주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홍보의 문제가 너무 컸었어요. 왜? 이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수제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인이 만듭니다. 사실은 이 볼로냐 공법으로 만드는 이 신발은 사실은 굉장히 수공이 많이 가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비싸니까 지나가면서 사다가 살 수도 없는 신발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도 봐줘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 2년은 거의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버티는 대로 버텼어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신었던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지인분들을 모셔오고, 그리고 또 이제 홍보는 아니지만 이러고 넉넉히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일단 수녀원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수녀원을 방문을 해서 스님들 발도 좀 봐주고,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재능 기부를 하시기 시작했죠. 발 마사지도 해주면서 발도 봐주고. 그래서 그 수녀님들한테 저희 집 신발 중에서 가장 싼 신발 슬리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선물로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슬리퍼 하나가 하루 종일 그 봉쇄수도원에서 슬리퍼를 신다 보니까 수녀님들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발만 신기는 게 아니고 건강 상식을 알려드려요. 일단은 따뜻한 물을 먹는 방법,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걸을 때 자세,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건강해지시니까 뭐 수녀님이 가족을 소개를 시키고, 그 가족이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한테 알려주고, 이래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에 12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저희 고객들이 암암리에 선전을 해주셔서 전 버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신발은 일반 신발 가게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는 게 확실해요. 왜냐면 일반 신발가에 가면 발을 일단 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사더라도. 몇 문 주세요. 그러면 몇 문 꺼내서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첫 번째가 저나 저희 선생님한테 발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발 상태를 봤을 때 뭐 평발이라든가 아니면 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하이아치라든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제 발 같은 경우 한쪽은 평발이고 한쪽은 하이아치인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시진이라고 하죠. 발을 보고 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신발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일단은 저희 집은 가게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걷는 거를
꼭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 신발을 신고 걷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신발 가게에 마사지 다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 누워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지압, 발 지압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신발을 신고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뭐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편한 신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틀어지고 많이 아프신 분들일수록 불편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 교정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손님들은 제가 권하는 신발은 무조건 신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신발은 저는 잘 안 팔아요. 일단은 손님들한테 확고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이 신발을 손님한테 권해서 손님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권하는 신발을 신겨드리고 그 신발을 신고 잘 걷고 자세 잘 잡고 하는 법, 그거를 가르쳐주니까 일반 신발 가게하고는 굉장히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겨울에 눈 오는 날에 네. 그 얘기 조금 한번 해주세요.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해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희끗희끗 날리는데 먼저 이제 그 시주를 하시는 스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젊으신 스님이신데 정말 딱 보니까 그 신발이 너무 낡아서 정말 겨울에 신을 수 없는 신발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뭐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그 스님을 제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한테 발 좀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고 그 스님한테 운동화를 한 켤레를 제가 선물을 했어요. 스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한참 후에 무슨 이제 4월 초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되니까 기와장 한 장에 보살님의 감사함을 불공을 드렸다고 그러고 꼭 그렇게 잊지 않고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수녀님들이 또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조격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추운데 조격 좀 하시라 그러고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발 좀 마사지 좀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슬리퍼를 이제 한 족씩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수녀님이든 스님이시든 그게 굉장히 고마웠었나 봐요. 고맙고 또 발이 편했던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또 그분들로 인해서 손님도 참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신발은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는 신발이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또 건강 전도사로 네, 또 네. 이렇게 또 행복을 나누시고 계시는데 네. 그 이전에는 네. 어떤 일로 또 행복하게 사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 근 20년 한국에서 했고요. 일본에서는 운이 좋게도 일본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형외과인데요. 그냥 미용 성형이 아니고 KSA계과라고 그래가지고 정형 성형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가 코가 함몰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다시 재건한다던가 이런 수술을 하고 뭐 문신이 많은데 문신을 없앤다거나 이런 정형 성형외과를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이제 서 있었고 저는 이제 그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오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통역 일도 했고 선생님 보조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전혀 다른 분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관상학 공부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접고 한국으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는 제가 이제 조금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었죠. 그 우리 50플러스들에게 건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0플러스. 일단 제가 이제 60을 넘어가니까 저희 손님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역시
건강은 행복하고 가장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해도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고 슬퍼요. 그죠? 그래서 건강은 행복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신발이라는 게 물품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그래도 선뜻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발 봐주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50플러스들에게 이렇게 나눔과 또 이렇게 봉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그게 어떻게 삶의 활력으로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눔과 봉사라는 게 있어서만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일단 재능 기부를 하면 내 재능을 기꺼이 주는 거니까. 저희 발 보시는 선생님이 정말 힘들고 발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 정말 발을 봤을 때 만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 발을 만지면서 각질 제거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건 진짜 나눔의 진정한 봉사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가난한데 이 신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누구나 다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 의논을 가끔 해오시고 저희가 또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카톨릭 좋으신 저희 손님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는 손님도 계세요. 이제 그런 거를 저하고 같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너무 좋은 효과를 나타나니까 저는 장애인분들이 비싸지 않은 이 비싼 신발을 그런 좀 도움을 받아서 신발을 신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에요. 어렵고 힘든 분들도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